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주제 그래프 기반 악성 유저군 탐지, 온라인 광고 도메인에서의 적용 발표를 맡게 된 변장현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의 모든 플랫폼에 악성 유저들이 있습니다. 이커머스나 음식 배달 플랫폼에는 거짓 리뷰로 랭킹을 조작하고 고객들을 속이는 리뷰족이 있고요. 로그인 시스템이 있다면 다른 유저들의 계정을 탈취하려 시도하는 해커들, 검색이 있다면 검색 순위를 조작하기 위한 봇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야에서 악성 유저를 찾기 위해 그래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광고 도메인에서 해당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자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우려돼서 정보의 상세한 정도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충분히 다른 도메인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활용성을 잃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먼저 저희 도메인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저희가 겪은 문제를 잘 설명드리고 정의하겠습니다. 이후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래프를 구축하여 악성 유저군 탐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과정 중 왜 그래프로 풀려고 하는지 설명하는 두 번째, 문제 설명 및 정의 부분을 더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데요.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알아야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감을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온라인에서 광고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루는 광고 매체는 웹과 앱입니다. 카톡, 다음 등등 저희가 다루는 광고 매체는 다양합니다. 광고 매체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매체는 광고주에게 광고 자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광고주와 매체가 상부상조하는 구조인데요. 매체는 광고 수익을 얻고 광고주는 고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광고, 전광판 광고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좋은 자리, 타임스퀘어처럼 목 좋은 자리에 놓이면 더 비싸지듯이 매체의 클릭이나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 매체의 수익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어떤 악성 유저들은 자신의 매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짓 트래픽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를 광고 어뷰징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도둑질입니다. 광고 시스템의 동작 방식을 이해한 사람들이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트래픽을 증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구매 가치가 없는 트래픽들이기 때문에 광고주의 광고 효율을 하락시키고 정상 매체들이 받았어야 할 수익을 뺏어가기 때문에 정상 매체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어쩌면 좀 심각한 문제, 광고 추천 학습 데이터도 오염됩니다. 어뷰징 행동 패턴은 일반 사람 행동 패턴과는 다르게 반복적이고 학습하기 쉬운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추천 모델이 해당 패턴 학습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악성 유저를 짧게 어뷰저라고 칭하겠습니다. 어뷰징의 심각성을 말씀드리자면 미국 포브스 기관에서 202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고 트래픽의 무려 42%는 IVT였다고 합니다. IVT는 Invalid Traffic의 약어로 유저가 의도하지 않은 매체 방문과 머신에 의한 트래픽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모두 어뷰징성 트래픽이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보수적으로 수치 잡기로 좀 잘 알려진 World Federations of Advertisers에서도 10에서 30%를 IVT로 추정하고요. 그 규모는 주니퍼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9년 420억 달러, 2023년에는 100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한 자료에 의하면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IVT를 필터링하기 위한 기술들은 어뷰저들과의 끝없는 술래잡기 게임에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광고 플랫폼은 끊임없이 잡으려 하고 어뷰저들은 필터링할 걸 알고 탐지되지 않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뷰저 박멸이 과연 가능한가 하면 박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목표는 어뷰징을 박멸하는 것이 아닌 어뷰저들의 우회 비용을 상승시켜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어뷰징의 동기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어뷰저들은 어떻게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 하지만 저희는 어뷰저 행동 패턴 차단을 통해 이를 방해하고 제거합니다. 결국 비용과 수익의 차이가 줄거나 비용이 수익만큼 따라오거나 결론적으로 비용이 수익을 넘어서면 광고에 대한 어뷰징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 속에도 비슷한 예시가 있는데요. 보시면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예시로 첫 번째 캡차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비밀번호 찾기 시 자주 보셨을 겁니다. 계정 탈취 목적 어뷰저 봇이 캡차를 자동 해결하게 하려면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므로 자동화 어뷰징의 운영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체크박스만 클릭하면 바로 인증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글자 따라 적기, 이제는 이미지에서 버스나 신호등 찾기로 발전했듯이 날이 갈수록 캡차의 난이도가 상승하는 것도 느끼셨을 텐데요. 이는 어뷰저와 술래잡기에 좋은 예시입니다. 계정 탈취 봇의 알고리즘 고도화를 요구하여 어뷰저들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수익성을 감소시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코드 난독화가 있습니다.
프론트 개발자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개념인데요. 웹앱을 만들면 일부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유저의 브라우저로 직접 보내집니다. 그래서 코드가 너무 드러난다는 취약성을 갖고 있었지만 이 난독화를 적용하면 전체 코드 용량이 줄어든다는 장점과 함께 이를 분석하려는 어비징 개발자나 무단 스크래퍼들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합니다. 변수명, 함수명이 모두 비직관적이고 무작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 두 예시 모두 정상 유저들은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비저들이 규모의 경제는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 광고에서의 어비저의 비용을 증가시킨 예시를 살펴보자면, 만약 어비저가 자기 매체의 광고 클릭량을 늘리기 위해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클릭한다면 저희 광고 주요 지표 중 하나인 CTR, 방문 수분의 클릭 수는 100%거나 그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비징 매체를 차단하기 위해 CTR이 50%보다 높은 매체들을 차단한다면 악성 매체는 수익을 유지한 채 CTR을 낮추기 위해서 2배 이상의 거짓 방문 트래픽을 발생시켜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트래픽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려면 대량의 디바이스와 개발자가 필요하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어비징 매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킵니다. 역시나 어비저들도 이를 인지하고 항상 대응합니다. 매체들이 잘려나가며 끊임없이 진화하는데요. 그들은 CTR을 탐지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저희도 그에 맞춰 또 대응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술래잡기가 됩니다. 예시로는 가장 간단한 CTR 필터를 예시로 드렸지만 어비징이 점점 더 고도화되어 단순한 규칙으로 찾기 어려운 매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를 통해 어비징 매체들을 필터링하고 있으며 매체 등록 시점부터 심사하는 사전 매체 심사 프로세스를 두고 있습니다. 도메인 전문가를 활용하면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탐지 정확도를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지에 따른 비용이 비싸며 시간도 다소 소요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 패턴에 대한 탐지 전략 또한 직접 동일한 분석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조치까지 어느 정도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룰 기반이나 ML 같은 자동화된 필터링 결정은 탐지 비용이 저렴하고 동일 패턴에 대한 탐지 전략 또한 실시간성이나 주기성을 쉽게 부여할 수 있어서 도메인 전문가의 탐지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동화된 결정이 도메인 전문가의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해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비저들의 지속적인 진화 그리고 일부 탐지되지 않는 어비저들로 인해 완전한 라벨링이 어려워서 이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또는 언슈퍼바이스드 이상 탐지의 문제가 됩니다. 방금 드렸던 예시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어비징이 더 고도화되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CTR이 높은 상황부터 봅시다. 이제 앞으로 왼쪽은 그래프, 오른쪽은 매체에 대한 기존 테이블 뷰를 같이 표현해 드릴 겁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아래는 유저, 위는 매체입니다. 지금은 유저가 매체를 방문할 때마다 클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패턴은 쉽게 제거 가능합니다. CTR 50% 넘는 패턴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비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기를 추가로 구매하여 방문 수를 확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클릭 수는 유지된 채 CTR은 50%보다 낮아집니다. 대신 그만큼 기기를 3배 이상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어비저의 비용이 상승하죠. 하지만 이제 단순한 패턴 정의로는 잡지 못합니다. 정상 매체들도 CTR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차단할 CTR 기준선을 끊임없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비저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 수익을 증가시켜야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보통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 노력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어비저들은 여러 매체를 생성하여 트래픽봇을 재사용합니다. 이런 같은 기기로 N배 이상 벌 수 있죠. 실제로는 이 아래의 어비저들이 매체의 수익의 일부를 쉐어받는 독립된 트래픽 업체일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이 트래픽 외주를 넣으면 해당 업체가 위와 같이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조인 거죠. 오른쪽 테이블을 통해 개개의 매체를 봤다면 어비징 매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왼쪽처럼 관계 전체를 살펴보면 매체끼리 방문 유저군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 매체 노멀 제로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어비징 매체 어비징 제로를 비교해봤습니다. 매체끼리 겹치는 유저의 비율을 살펴보면 명확해지는데요. 여기서 겹치는 유저 비율이란 왼쪽 표에서 설명드리자면 노멀 제로에 방문했던 유저 중에 하루 내에 빅1 매체에 방문했던 유저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카톡을 방문한 유저들이 하루 내에 모두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했다면 겹치는 유저의 비율은 100%입니다. 상위 5개 매체만 보여드린 표인데요. 왼쪽 표의 정상 매체 노멀 제로에는 잘 알려진 대형 매체들이 상위에 올라온 반면에 오른쪽 표의 어비징 매체는 대형 매체보다 다른 어비징 매체와의 비율이 높거나 대형 매체 다음을 잇는 매체들도 어비징성 매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율 자체도 왼쪽 표의 정상 매체는 순위가 내려감에 따라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에 오른쪽 표의 의심 매체들은 순위가 내려가도 작지 않은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볼 만한 점은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겹침 비율이 대부분 중간 정도로 제가 방금 예시드린 것처럼 100%가 겹치지는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비저들도 겹침 비율로 필터링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겹침 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 상태에서 기기들 중 랜덤하게 배정하여 일부는 방문 안 하도록 하여 겹침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어비저들은 이익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겹침 비율을 낮출수록 수익이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지죠. 겹침 비율을 기준으로 매체를 필터링해도 괜찮은 방식이 되겠지만 저희는 어비저들이 겹침 비율을 더 낮추더라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매체들을 같이 두고 조금 더 크게 바라봤고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왼쪽은 다양한 정상 매체에 접근하는 많은 유저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다양한 정상 매체에 접근하는 다수의 정상 유저들은 어비징 매체에 거의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들어본 적도 없는 웹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독 특정 유저들만 어비징 매체에 접근하죠. 그래서 어비징군은 유저 매체 그래프로 봤을 때 고립됩니다. 따라서 어비징 매체군이 고립되는 성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악성 유저군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매체를 개별적으로 봤을 때 단순 테이블 데이터에서는 어비저들이 쉽게 조작하여 탐지하기 어려웠지만 그래프 단위로 탐지 시에는 어비저가 매체를 대규모로 복제하거나 조작하기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요. 주의사항 첫 번째는 어비저들도 정상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고 실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는 어비저들끼리 공통 방문이 많은 것만큼 컨텐츠가 유사한 정상 매체끼리도 공통 방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사항 두 가지까지 포함하여 여태껏 발견한 어비저들의 패턴을 정리해보자면 패턴 1. 어비저들은 어비징 매체에 대한 공통 방문이 많으며 패턴 2. 정상적인 유저들은 어비징 매체를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관찰한 패턴을 바탕으로 어비저군을 탐지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방법은 앞서 설명할 때 사용한 것도 그래프라서 예상하셨겠지만 결국 그래프 기반 탐지 방식이 가장 적절해 보였습니다. 유저 매체 그래프에서 고립된 어비저군을 탐지하는 그래프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부터 어떻게 풀 것인지를 구체화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유저 매체 그래프 상태 그대로 풀지 않고 그래프 투영을 통해 유저 매체 그래프를 매체 그래프로 바꿔서 풀 겁니다. 핵심 개념인 그래프 투영을 설명드리자면 매체끼리 공통 방문된 유저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조회 경로인 이 모티프를 매체, 유저, 매체 순서로 지정해주면요. 해당 경로의 수를 집계하여 오른쪽 그림의 매체 관계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자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하나, 둘, 경로가 총 2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A에서 B로 향하는 간선의 값은 2가 됩니다. 역방향 또한 같습니다. B에서 A로 가는 경로의 수도 동일하죠. 결론적으로 투영 후에는 이 수를 매체끼리의 공통 방문 유저 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두 행렬의 곱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체 그래프로의 투영을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집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체와 유저의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호작용을 정제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한 상호작용 패턴을 추출함으로써 정상과 어비저 패턴을 더욱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크기도 작아집니다. 유저 매체 원본 상태에서는 빌리언 단위였으나 매체 관계로 바꾸면 밀리언 단위로 감소합니다. 시각화 난이도는 그래프 크기와 비례합니다. 크기가 작은 매체 그래프가 가장 시각화하기 쉬우며 추후 간단히 소개드릴 오픈소스 시각화 툴 게피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매체 그래프 상태에서 해당 문제를 푸는 레퍼런스는 찾기 어려웠지만 그에 반해 매체 그래프에서 이상 탐지하는 레퍼런스는 많았으며 유저와 비교해 매체는 매체명, 카톡, 다음 등등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및 도메인 전문가들의 라벨링 결과와 쉽게 비교 가능했습니다. 반대에 유저 투영 그래프보다 나은 이유는 아무래도 유저 단위는 집계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프 크기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레퍼런스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매체 투영 후에도 고립된 어비저군을 식별할 수 있는지 그 이유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패턴 종합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페이지입니다. 우선 패턴 1. 어비저들은 어비징 매체에 대한 공통 방문이 많다는 매체 투영 그래프에서 어비징 매체끼리 공유된 유저의 비율이 높다는 것에 대응되고 패턴 2. 어비징 정상적인 유저들은 어비징 매체를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비징 매체군이 고립되게 되는 것에 대응됩니다. 종합해서 보면 두 패턴 모두 매체 투영 그래프에서 어비징 매체끼리 뭉치고 고립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고립되는 매체군을 탐지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고립된 군집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커뮤니티 탐지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탐지는 일종의 클러스터링과 비슷하여 전체 매체들을 정상 커뮤니티와 악성 커뮤니티로 분리합니다. 그중 저희는 악성 커뮤니티를 식별하면 됩니다. 당연히 회색 처리한 주의사항도 계속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주의사항들은 탐지 모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 매체 그래프에서 고립된 어뷰저군을 탐지하는 문제를 그래프 투영을 통해 매체 그래프에서 악성 커뮤니티를 탐지하는 방향으로 풀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구축하여 실제 해당 고립 현상을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간단하게만 다루고 그래프를 관찰하는 데에 시간을 더 할애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프를 구축하고 결과를 관찰 및 평가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쳤고 한 가지 보너스 단계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프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여 전처리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 그래프 프레임즈를 활용하여 그래프 투영을 하고 각종 그래프 기반 지표들을 생성했습니다. 그래프 프레임즈란 아파치 스파크를 기반으로 하여 그래프 데이터의 병렬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프 프레임즈의 쿼리 방식인 모티프를 활용하면 그래프 투영 연산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프의 연결 관계를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필요한 연결만을 조회하기 때문에 기존 SQL로 할 때는 ON제곱이었던 연산량을 ON으로 줄입니다. 저희 유저 매체 원본 그래프는 5빌리언의 사이즈를 갖고 있으니 n제곱은 상상 그 이상의 값이 됩니다. 덕분에 더 장기간의 데이터로 주기적인 실행을 가능하게 해주었고요. 3번째로는 시각화 도구 게피를 활용했습니다. 네트워크 그래프를 시각화하거나 탐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대규모 네트워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결국 그래프를 시각화해야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도 수월하기 때문에 많은 덕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그래프를 구축하기 위해 공통 방문 수를 정규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처럼 방문 유저 수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었으나 0과 1 사이로 비율화되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졌습니다. 하다 보니 겹치는 유저 수보다 겹치는 유저의 비율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계 과정 후에 상대적인 비율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매체 B의 유저가 총 100명이었다면 A로는 2%만 간 거고 A의 유저는 총 2명이 전부였다면 100%가 B를 향해 간 것이죠. 이렇게 하면 큰 매체에서 작은 매체 사이에는 비율이 큰 선과 작은 선이 같이 생겨서 두 방향의 크기 차이가 포함 관계를 내포했습니다. 이번 발표 동안 이 비율을 공통 방문 비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양쪽 그래프는 서로 다른 공통 방문 비율 인계값 조건으로 간선들을 필터링한 결과입니다. 공통 방문 비율이 일정 인계값보다 클 때의 간선들만 남기는 것인데요. 왼쪽은 그 인계값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간선들을 포함하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큰 비율이 오갈 때만 간선이 남아 간선이 적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실히 더 작은 조각들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뷰징 매체끼리 공통 방문 비율이 높을 때는 오른쪽 상태에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뷰저가 더 작은 공통 방문 비율을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왼쪽 그래프에 더 가까운 그래프 상태에서 커뮤니티 탐지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어뷰징성 매체와 정상 매체를 비교한 샷입니다. 확실히 정상 매체들끼리보다 어뷰징성 매체들끼리 간선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죠. 그만큼 정상 매체는 유저군이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A에 방문한 유저군과 C에 방문한 유저군은 서로 달라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둘 다 B를 방문하고 있으니 B에는 최소 2가지 유저군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비정상 매체는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어뷰징군이 존재하여 해당 매체들을 모두 동시 방문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왼쪽은 정상 매체들이 한 곳에 뭉쳐있는 모습입니다. 정상 매체들은 대개 고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군집을 이룹니다. 하지만 어뷰징 매체들은 오른쪽처럼 아래 정상적인 매체들로부터 위쪽으로 튀어나와 고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메인 전문가의 라벨을 바탕으로 해당 고립된 커뮤니티 매체 모두 어뷰징성 매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정상 매체들과 커뮤니티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어뷰징 매체 군을 커뮤니티 탐지로 식별해내는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바로 어뷰저들을 탐지하러 가보겠습니다. 조금 정리하며 넘어가 보자면 지금까지 원본 록을 바탕으로 매체 그래프를 만들었고 이제부터 어뷰저군을 탐지하기 위한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뷰저 탐지 모델은 총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탐지 알고리즘을 수행한 이후에 수많은 커뮤니티 중 악성 커뮤니티를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발견된 악성 커뮤니티 기반으로 유저 단위의 어뷰저를 필터링했습니다. 커뮤니티 탐지부터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왼쪽을 정상군, 오른쪽을 어뷰징군이라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탐지로 둘을 분리해야 되는데요. 제일 단순한 커뮤니티 탐지 알고리즘은 Weakly Connected Components입니다. 일명 WCC인데요.
WCC는 연결 여부로 커뮤니티를 분리하는데 두 그래프는 서로 일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도 분리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주의사항에서 보셨던 어뷰저들도 정상 매체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어뷰징 매체에서 정상 매체로 가는 간선이 생깁니다. 이 경우 단순히 연결 여부로 커뮤니티를 묶으면 정상과 어뷰징구는 커뮤니티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실제 그래프에서 WCC를 적용해도 이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부터 보면 공통 방문 비율이 큰 간선만 남긴 그래프에서는 이 분리되어 있는 그래프 조각들이 각각 다른 커뮤니티로 잘 분류되었지만 왼쪽 그래프에서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WCC 수행 시 큰 그래프가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설명했듯 저희는 어뷰징 매체들이 공통 방문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도 탐지를 가능하게 해야 해서 더더욱 왼쪽 그래프와 가까운 상태에서 풀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SCC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SCC를 설명하자면 WCC는 연결 여부로 나누는 반면에 SCC는 방향도 고려해서 커뮤니티를 나눕니다. 물론 다른 대표적인 커뮤니티 탐지 알고리즘도 실행해 보았지만 각각의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그중 SCC가 어뷰징 매체와 정상 매체의 경계선 결정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시면 질문 주셨을 때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커뮤니티 탐지 알고리즘을 SCC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그래프에서 SCC를 통해 어떻게 분리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다음처럼 정상과 어뷰징 매체 사이 아무리 선이 연결되어 있다 해도 방향을 고려해서 잘 분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 커뮤니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선의 색깔은 선의 출발 매체를 기준으로 칠해지는데요. 어뷰저들도 정상 매체를 이용함. 주의사항에 따라 주황색 커뮤니티에서 다른 매체로 가는 선들은 매우 많으나 주황색 매체로 들어오는 선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뷰징 매체들끼리만 SCC가 형성됩니다.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 해도 다른 의심 매체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런데 SCC 수행 시 결국 2,000여 개 넘는 커뮤니티가 분리됩니다. 아래쪽 회색 커뮤니티는 하나가 아니고 색깔을 무한정 생성할 수 없는 시각화 툴의 한계로 인해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커뮤니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2,000개의 커뮤니티 중 어떤 게 정상이고 악성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바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상과 악성 커뮤니티를 눈으로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 납니다. 도메인 전문가의 라벨을 바탕으로 악성 커뮤니티를 분류할 수 있었고 이를 오른쪽에 놓았습니다. 주로 어뷰징성 매체들의 경우 오른쪽처럼 매체들끼리 빼곡히 연결되어 거의 완전 연결의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을 비교하여 저희가 찾아낸 어뷰징 매체들의 그래프적 특성을 총 3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성 커뮤니티는 내부적으로 연결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정상 매체 이용자들이 방문할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타 광고 업체보다 우위로 갖는 카카오 고유의 강점인데요. 카카오 서비스라는 거대한 플랫폼에서 광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저들의 패턴을 확보할 수 있어서 어뷰저들을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상 매체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확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속된 매체들의 외부 이웃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웃끼리의 연결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보통 정상 매체는 그 매체의 이웃들 사이의 연결도가 낮은데요. 바로 컨텐츠의 유사도가 높은 정상 매체끼리도 공통 방문이 많음의 그 주의사항 두 번째 사례가 구분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컨텐츠의 유사도가 높은 매체들끼리도 비슷하게 커뮤니티가 형성되며 의심 매체 커뮤니티만큼 연결성이 높아서 잘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밖에 있는 이웃들, 즉 연결되어 있는 다른 매체들까지 포함해서 보면 차이가 확연해집니다.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방금 봤던 커뮤니티를 노란색으로 칠해놓았는데요. 그림으로 보아도 정상 매체는 다른 연결된 매체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뷰저 커뮤니티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어뷰저 커뮤니티의 외부 이웃은 그 개수부터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 매체들의 유저들은 실제 사람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관심사의 유저군들이 활동합니다. 그러니 더 다양한 매체들을 방문하는 유저들이 해당 매체를 접근합니다. 예를 들자면 게임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육아에 관심 있는 사람, 대학생 등등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그에 반해 어뷰저들의 트래픽 장치의 경우 유저군이 단조롭습니다. 기기들의 활동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정상 매체의 경우 다양한 관심사 유저들이 접근하여 이웃 매체가 풍부하고 어뷰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정상 매체끼리는 연결도가 낮기 때문에 이웃들의 연결 밀도로 구별할 수 있어 이를 수치화한 게 세 번째 지표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중심적으로 활용해서 어뷰징 커뮤니티만 솎아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수도 코드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어있는 어뷰저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트래픽 로그를 바탕으로 유저 매체 그래프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 유저 매체와 모티프, 매체 유저 매체를 정의하여 그래프를 투영하고 그 결과물로 매체 그래프를 얻습니다. 그러면 SCC 커뮤니티 탐지를 수행한 이후에 방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 지표를 도메인 전문가의 라벨 데이터를 이용해서 악성 커뮤니티 분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악성 매체들이 발견된 이후에는 유저 단위로 찾아내야 하는데요. 악성 유저를, 어뷰저를 찾는 부분은 사실 크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뷰징 매체 커뮤니티에 접근한 모든 유저를 필터링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금 더 트래픽 봇 위주로 발라낼 방법을 찾았고 해당 봇들을 어뷰저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어뷰저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메인 전문가의 정성적이고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어뷰징 의심 신고되었던 매체들이 자동 탐지되었고요. 해당 기법으로 매달 신규 매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역으로 해당 기법이 찾은 매체들을 도메인 전문가 분들께 검수를 맡긴 결과 어뷰징 매체로 판별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일 패턴의 어뷰징에 대한 즉각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도메인 전문가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뷰저군의 다른 특성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어뷰저들의 방문 횟수가 일반인보다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킬수록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일반인은 하루 내 몇 개 안 되는 매체를 방문하는 반면에 어뷰저들은 하루에 방문한 매체들이 일반인보다 다양했습니다. 악성 매체 커뮤니티 내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의외의 특성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뷰저들은 CTR이 높지만 해당 어뷰저군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낮은 CTR을 구현했으며 방문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CTR로만 해당 어뷰저군을 잡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싼 도메인 전문가의 검수가 필요했던 영역이었습니다. 기계여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비슷한 CTR을 구현하여 분산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뷰저 탐지 문제를 관계적인 맥락에서 특성을 정의한 이후에 그래프 문제로 변환하여 해결했는데요. 실제로 그래프로 바꾸고 나면 복잡한 방법 없이 커뮤니티 탐지와 룰 기반 로직으로 충분히 탐지가 가능했습니다. 대신 엣지 케이스에 대한 처리를 잘해줘야 했습니다. 이상치는 단순히 보통과 다른 것뿐일 때가 존재합니다. 악성은 반드시 특정 측면에서 이상치라는 게 드러나는 반면에 이상치는 악성이 아닌 때가 있었어서 이를 주의해야 했습니다. 어뷰징은 늘 진화하여 항상 대처해야 합니다. 어뷰저가 수익성을 잃을 때까지 술래잡기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도메인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논문도 꼭 광고에 대한 논문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놓은 것처럼 유저 매체 관계에서 유저 상품으로 관계를 바꾸면 다른 문제로 확장 가능해 보입니다. 이전에 봤던 그래프에서 유저 상품으로 관계를 바꿔 적용 도메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가 리뷰족이라면 노란색 상품은 리뷰가 조작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 어뷰징과 닮은 부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대신 언젠가는 정상인들이 속아서 접근하기 때문에 정상인들도 구매하는 상품이 돼버릴 겁니다. 따라서 가게 최초 접근 유저군으로 좁혀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악성 유저군을 탐지하기 위한 파라미터 또는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래프로 문제를 접근하면 탐지하지 못했던 대상들에 대한 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 투영 방법을 고도화하는 방향입니다. 지금은 방문 그래프에서의 투영만 보여드렸지만 방문, 클릭, 어떤 광고를 받는가 등등 다른 이벤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베딩을 활용하여 유저 매체 원본 그래프 상태 그대로 이상 탐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GNN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래프의 모습 기반으로 이상 탐지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를 템포럴 그래프 이상 탐지라고 합니다. 어뷰저들이 서로 다른 매체들을 너무 빠르게 또는 동시에 방문하여 클릭하는지, 하루 종일 증감 없이 일정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지 등등 시계열적인 것을 고려한 이상 탐지는 또 다른 핵심 탐지 영역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적인 것 외에도 다양한 이상 탐지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적인 통계값을 사용한 시계열 기반 이상 탐지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